안녕하십니까? 오늘 준비를 하겠습니다. 지금 녹화를 진행 중에 있고요. 현재 시간은 오후 11시 41분입니다. 자, 이번 주 목요일 날 수업이 있는데 수업을 못하게 돼서 보강 수업을 하고자 합니다. 8강과 9강을 같이 진행하겠습니다. 제가 지금 하는 강의가 8강과 9강. 8강 먼저 하겠습니다. 8강은 시험 해설이 8강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제가 지금 어, 코로나19 양성 판정이 돼가지고 병원에 갔다 왔습니다. 그래서 목소리가 좋지가 않아서 죄송하게 생각하게 됐습니다. 먼저. 그리고 시험 정답은 제가 자료실에다 올려놨고, 채점한 거는 제가 학교에 들어가게 되면 나눠줄 생각입니다. 나눠줘서 사인을 받고 다시 받아서 점수에 반영할 예정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기말고사는 제 문제를 많이 만들어서 배포해 드린 다음에 한, 그래도 한 70문제 정도 만들어서 배포해 드리고, 그리고 미리 해설을 해서 알려드리고, 그거 안에 범위 내에서 기말고사를 볼 예정입니다. 하시면 될 거예요. 문제는 한 50문제 2배 해가지고 각 1점씩 해서 진행할 예정입니다. 시험 8강 시험 해설을 시작하겠습니다. 1번 시험 1번은 근로기준법상 인사와 징계에 관한 그 설명을 옳지 않은 것입니다. 1번과 2번이 문제가 또 같게 나왔더라고요. 제가 확인해 보니까 그 지문만 틀리고 그래서 1번과 2번을 같이 설명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은데 제가 드린 자료에서 5번에 해당하는 자료이고요. 그 1번의 이제 답과 2번의 답이 위치만 바뀌고 같다 말씀드릴 수 있어요. 이번에 문제를 너무 잘못해서 이걸 반성해서 기말고사는 더 잘 만들겠습니다. 그리고 말씀을 드리면 1번의 정답은 5번, 그리고 같은 지문이어서 5번, 1번으로 가서 1번이 됐습니다. 그 5번에 대해서만 1번에 5번을 설명해 드리면, 그 판례에서 사용자가 인사처분함에 있어서 노동자 사전 동의 없도록 단체 협약을 규정하는 것은 사용자의 인사권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하는 것은 무효이다. 라는 게 이제 내용, 옳지 않은 내용인데, 이게 원래 판례에 대한 내용으로서는 사용자가 인사처분할 때 노동조합 조합의 사전 동의나 승낙 사전 처분에 대해서 관한 논의를 해야 되고 의견의 합치를 얻어야 한다는 취지로 문제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노동조합과 이를 통해서 인사처분을 하도록 단체 협약 등에 규정된 절차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3번은 이제 근로기준법상 취업규칙의 작성과 변경에 관해서 설명을 옳은 것을 찾는 것이고, 이거는 이제 지문은 1번부터 5번까지 있고, 관련 자료는 16번에 있습니다. 그 정답은 4번인데, 대, 그 정답이 맞는 것들은 대법원 판례에 있는 것이고, 판례, 그리고 3번은 이제 근기법 97조에 있습니다. 4번이 틀린 이유는 지문에서 나와 있는 근로관계 종료 후에 권리 의무에 관한 사항이 사용자 근로자 사이에 종속하는 근로자와 직접 관련되는 것, 그리고 근로자의 대우에 관해서 정한 사항이라도 취업규칙에 정한 근로조건에 해당할 수 없다라는 게 지문인데, 원래는 그 대법원 판례에서는 바뀐 내용으로서 문제가 나온 거예요. 이게 이제 4번의
내용이 그 취업 규칙에 정한 복무율과 근로조건의 근로의 전속의 전체로 하는 것이고, 사용자가 근로자의 사이에서 종료 후에도 권리의 의무에 관한 사항이 있다 하더라도 사용자가 근로자 사이에서 존속하고 그 근로자의 직접 관련된 것으로 대우가 관여돼서는 정한 사항이라면 그 근로자 취업 규칙에 정한 근로자 조건에 해당한다. 그러니까 이 내용의 취지는 근로관계 종료 후에도 권리 의무의 사항이 발생하게 되면 그 근로자에게 근로관계 종료 후에도 좀 사용자가 권리 의무가 취업 규칙에 정한 조건에 해당한다고 없을 수가 없는 게 끝났더라도 나중에 행정 처리라든지 근속관계에 대해서 그 이관하는 작업도 사용자는 꼭 해줘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어서 이런 문제가 나왔습니다. 그 4번의 문제는 그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 보호에 관한 법률, 기간제 차별적 처우의 사전 시정에 관한 설명은 옳지 않은 것입니다. 이것도 제가 이제 수업 시간에 말씀드렸던 부분 중에 하나인데 관련 자료에 21번의 자료에 있습니다. 21번 자료로서 노동위원회 차별시정제도의 취지와 직권주의적 특성, 비교 대상 판단의 성격들을 고려했을 때 1번 같은 경우는 이제 노동위원회의 신청인이 주장하고 비교 대상 근로의 동일성이 인정되고 범위 내에서 조사와 심리에 거쳐 적합한 근로자의 비교 대상이 선정할 수 있는 부분을 설명한 것입니다. 그 4번에 대한 21번 자료에 보면 이 문제가 이제 4번의 문제는 2번이 정답인데 이제 법률상에 옳지 않은 내용이 뭐냐면 이제 차별적 처우에 대한 신청에 대해서 설명하는 내용입니다. 근데 이제 이번 지문에 대해서는 차별적 처우를 받는 경우 차별적 처우의 종료는 3개월이라고 써 있는데 원래는 그 6개월입니다. 이게 그 노동위원회에 대한 직을 신청할 수 있고 다만 차별적 처우가 있는 날로부터 6개월이 지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그러니까 6개월 전에는 무조건 신청을 해야 되고 6개월 지나면 할 수 없다. 너무 짧다 생각하지만 뭐 어쩔 수 없다. 법률이 그러니까 어쩔 수 없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3, 4, 5번은 기간제법 9조, 13조, 15조 2에 관련 내용이 있습니다.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5번은 퇴직자 급여 제도에 대해서 내용인데 퇴직급여제에 대한 설명이 옳지 않은 겁니다. 관련 자료는 32번에 있고요. 그 5번 지문 5번은 정답이 5번인데 이 사용자 퇴직금 급여 제도 다른 종류의 급여 제도에 변경할 경우에 근로자의 과반수를 대표하는 자와 사전 협의해야 된다. 이거는 좀 아니죠. 원래는 퇴직급여 보장법 제4조에 설정을 하려면 설정하거나 근로자 과반수에 가입할 때 노동자업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자의 과반수에 가입한 노동자 그 가입이 없는 경우에도 이 동의를 받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노동조합이 있거나 없더라도 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과반수를 동의 받아야 되는 걸 꼭 받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또 6번 사전 안전보건법상 근로자의 보건 관리하는 설명 묻히는 것입니다. 이게 제가 이제 문제로 산업안전보건법령 자체를 원래는 9강에서 나오는 내용이긴 한데 제가 이제 도급인과 기간제 근로자 그리고 특수고용직 할 때 산업안전보건법 또 설명을 했어가지고 이 부분도 참 포함을 했었습니다. 네, 그 관련 자료는 28번에 있고요. 그 6번의 정답은 2번입니다. 이 산업안전보건법 제139조에 유해 취업 작업에 대한 근로시간 제한 등이 있는데 이 법률을 좀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 법률 자체는 사업주는 유해하거나 위험한 작업을 높은 기압에 있는 작업을 할 때, 이 작업 또는 잠수 작업 할 때에는 높은 기압이 있다. 할 때 1일 6시간을 초과하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5시간이 아니라 6시간, 1시간 더 늘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지금 7강
7번은 그 기억, 니은, 디귿에 숫자를 넣은 문제입니다. 관련 자료는 24번에 있고요. 그 디귿이 살짝 힘든 부분이 있죠. 어렵죠. 왜냐면 그 기억은 사실 90이라고 할 수 있는데 배우자 출산휴가 근로자가 배우자가 출산한 90일이 지나면 청구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출산하고 또 90일이 지나면 안 됩니다. 그리고 남녀고용평등법 사업주는 근로자의 배우자의 출산을 이유로 휴가를 하는 경우 10일의 휴가를 주어야 한다. 그러니까 사업주는 근로자 배우자의 출산을 한 경우 11일은 준다라는 것이고 그리고 디귿 디귿은 이제 남녀고용평등법 22조의 2에 나오는 내용인데 이게 최장 90일로 하고 이를 나누어 할 수 있는 경우는 1회에 30일 이상이다. 라는 내용입니다. 네. 정답 7번의 정답 3번입니다. 8번의 정답 8번은 근로기준법상 취업규칙에 그 작성과 변경에 관한 설명 옳지 않은 것을 말합니다. 이거는 이제 근로관계 종료의 후에 권리 의무에 관한 사항,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에 존속하는 관계와 직접 관련된 것, 그리고 근로자의 대우에 관해서 정한 사항이라도 취업규칙에서 정한 근로의 조건에 해당할 수 없다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이게 이제 8번의 정답은 1번인데 이게 이제 틀린 이유는 그 대법원 판례도 이거 최근 18년도에 시작해야 22년도에 늦게 판결이 난 거예요. 이게 이제 거의 개념과 비슷한 개념인데 취업규칙 작성 변경을 냈을 때는 취업규칙에서 정한 복무 규율과 근로 조건을 근로관계 존속 전제로 하는 것이지만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의 근로관계 종료 후에도 권리 의무에 관한 사항이라 하더라도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에 존속하는 관련 관계, 그러니까 관계가 있는데 그 직접적인 관련된 것이냐에 대해서 대우에 정하고 정한 사항이라면 취업 규칙에 정한 근로가 해당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애야, 그러니까 지문에서 나와 있는 해당 근로조건에 해당할 수 없다가 아니라 있다, 있는 것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9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9번은 자료 14번에 있고요. 이 문제도 되게 어려운 문제였습니다. 원래는 근로기준법상 임산부 보호에 관한 설명을 옳지 않은 것입니다. 그 사용자는 한 명의 자녀를 임신한 여성에게 출산 전과 출산 후를 통해서 90일의 출산 전후 휴가를 줘야 한다. 사용자는 산후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여성 근로자에, 그러니까 1월 1일 소정 기간을 유지하면서 업무의 시작 및 종료 시간의 변경을 신청한 경우 이를 허용해야 된다라는 게 있습니다. 그리고 3번은 사용자는 임신한 여성 근로자 그리고 모집 보건법상 보건법상 이제 한 내용인데 이 9번의 정답은 2번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말을 더듬은 던 2번인데 사용자는 산후 1년이 지나는 아니한 이 내용이 원래 근기법 74조에 있는 내용입니다. 74조에 보시면 사용자는 임신 중이어서 근로자가 1일 소정 근로 시간을 유지하면서 업무 시간 종료 시각 변경하는 신청하는 경우를 허용한다. 다만 정상적인 사업 운영에 중대한 시장이 초래하는 경우에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1년이 지나지 아니하는 게 아니고 관련 없이 임신을 하면 1일의 소정의 근로 유지하면서 사용할 수 있다라고 말씀드리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3번은 임산부 부의 근기법에 있는 내용인데 이제 제가 오타가 생겼네요. 이건 또 근로자 유해 경험 등의 대통령 주관은 1항의 휴가를 청구하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10번. 10번은 야간 근로에 대한 설명을 옳지 않는 것입니다. 근로기준법상에서 나와 있는 내용으로 정립을 한 내용인데 10번의 정답 1번 바로 알 수 있는 거죠. 18세 이상 여성에 대해서 그 근로자 동의에 있는 경우에 1일 2시간, 일주일 6시간, 1년에 150시간 초과하는 야간 근로 시키지 못한다.
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이거를 이제 1번, 그러니까 1번인 경우는 이제 그 자료는 12번에 있는 자료이고요. 근기법 70조 사용자는 18세 이상 여성 오후 10시부터 6시까지. 휴일에 근로를 시키려면 그 근로자의 동의를 받아야 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초과하는 경우에는 아예 시키지 못하는 게 아니고 동의를 받으면 할 수 있다라는 내용입니다. 11번 근로기준법상 탄력적 근로시간제 임금 정산에 관한 규정에 들어간 내용으로 품은 내용입니다. 지문을 보시면 사용자는 제51조에 따른 51조의 2에 따른 단위 기간 중 근로자가 근로한 기간이 그 단위 기간보다 긴 경우에 그 단위 기간 중 근로자가 근로한 이 땡땡 정부에 대해서 에 따른 가산일을 지급한다라는 내용인데 11번에 들어간 내용은 기간을 평균으로 1주간에 40시간 초과한 근로한 시간 초과해서 근로한 시간 정답은 2번입니다. 이게 자료 11번에 있고요. 근기법 51조 2에 3에 또 내용이 있는 내용인데 이제 그 단위 기간보다 짧은 경우에는 그 단위 기간 중 해당 근로자가 근로한 기간을 평균으로 해서 일주가 40시간 초과하여 근로한 시간 전부를 대해서 제56조 1항에 따른 가산임금 지급한다라는 내용입니다. 12번 내용은 정답 근로기준법상 취업규칙의 불이익을 변경해서 근로자 측 집단적 동의권에 관한 설명을 옳지 않은 것입니다. 네. 지문 지문상 5번이 정답이고 그 자료 15번에 있습니다. 이거는 그 지문 5번을 읽어드리면 권리남용 금지 원칙의 적용은 당사자의 주장이 있어야 가능하므로 집단적 동의권의 남용에 해당하는 자에 대해서는 법원이 직권을 판단할 수 없다라는 게 지문인데 5번에 그 대법원 판례가 있습니다. 이것도 실의성실의 원칙에 따라서 권리남용 금지 원칙의 적용은 강행 규정에 관해서 당사의 주장이 없더라도 법원이 그 위반의 여부 직권을 판단할 수 있으므로 집단적 도의권의 남용에 해당하는지에 대해서도 법원이 직권적으로 판단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판단할 수 없는 게 아니고 있습니다. 네, 문제 13번. 이거는 이제 근로기준법상 부재 신청에 관한 부재 명령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입니다. 네, 13번 자료 8번에 있고요. 네, 이거를 원래 이응 그 제가 원래 문제를 1번과 3번만 정답을 하려고 문제를 만들었었는데 이게 공교롭게 1, 2, 3번 정답이 다 되게 되면서 문제가 착오가 생겼어요. 그래서 제가 이 문제를 다 전부 맞다고 채점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걸 참고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참고 8번. 자료를 8번 보시면 그 내용이 있습니다. 그 중에 틀린 것만 내용을 말씀드리면 그 5번이 틀린 문제인데 그러니까 4번과 5번이 틀린 문제입니다. 보면 그 내용이 그 노동위원회 근로계약 만료를 원칙을 복지 불가능한 경우에 부당 해고가 성립하고 판단을 정하면 근로자가 해고 기간 동안 근로를 제공하였더라면 받을 수 있었던 임금 상당에 대해서 금품을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지급하도록 명령할 수 있다. 5번 질문의 5번이 뭐냐면 그 노동위원회는 구제 신청에 따라서 당사자 신문할 때 직거에 중리 출석하여 치밀한 사항을 주문한다. 그런 것입니다. 그, 옳지 않은 것이 세 개가 이제 1, 2, 3번이 틀린 거고, 맞는 거, 그러니까 4, 5번이 맞는 거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 14번으로 넘어가겠습니다. 14번은 근로기준법상 체불사업주 명단 공개에 관한 설명 옳지 않은 것입니다. 이 관련 자료는 9번에 있습니다. 지문을 좀 읽어드리면 그 체불사업주의 법인인 경우에 그 대표자의 성명, 나이, 주소 및 법인 명칭 주소를 공개한다가 1번. 그리고 2번은 고용노동부 장관의 명단 공개를 할 경우에 체불사업주에게
3개월 이상 기간을 정해서 소명 기회를 주어야 한다. 3번, 명단 공개는 공공장소에 1년간 게시한다. 고용노동부 장관은 체불사업주의 사업 폐업으로 임금 등 자료 제공 실효성 없는 경우에서 종합신용정보집 중 기관에 임금 등 체불 자료 제공하지 아니할 수 있다. 5번, 관련 법령에 따라서 임금 등 체불 자료 등을 받은 종합신용정보 집중기관은 이를 체불사업주의 신용도, 신용거래 능력 판단과 관련한 업무에 이용할 수 있다. 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14번의 정답은 3번입니다. 1년을 게시한다 라는 게 아니고, 이, 원래 3년을 게시하는 방법으로 합니다. 그러니까 1년이 아니고 3년이다 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이제 15번. 근로기준법상 야간 근로에 관한 설명 옳지 않은 것. 네, 사용자는 야간 근로에 대해서 통상 1번 사용자는 야간 근로에 대해서 통상 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한다. 2번 사용자는 18세 이상의 여성에 대해서 그 근로자의 동의에 있는 경우 1일 2시간, 일주 6시간, 1년에 150시간 초과하는 야간 근로를 시키지 못한다. 사용자는 18세 미만의 경우 그의 동의가 있고 고용노동부 장관의 인가를 받으려면 야간 근로를 시킬 수 있다. 그리고 4번 사용자는 근로자 대표와 서면 합의에 따라서 야간 근로에 대해서 임금을 지급하는 것을 가름하며 휴가를 줄 수 있다. 5번 사용자는 임신 중 여성의 명시적으로 청구해서 고용노동부의 인가를 받으면 야근을 시킬 수 있다. 관련 자료는 12번에 있고요. 15번의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2번인 이유는 근로자가 동의를 받으면 야간 근로 시간 제한은 규정이 있지 않다. 다만 해당 지문 자체는 해당 근로에 대한 것이 연장 근로에 대한 것입니다. 그래서 연장 근로를 할 때 사용자는 18세 이상 여성 10시부터 6시까지 시간이 휴일에 근로시키려면 그 근로자 동의를 받으면 할 수 있다라는 내용입니다. 16번 근로기준법상 취업규 측의 불이익 변경에서 근로자 측의 집단적 동의권에 관한 설명 옳지 않은 것입니다. 그 관련 내용으로 그 5번 그 지문을 읽어드리면 1번은 노동조합이나 근로자들의 집단적 동의권을 남용을 했다고 보거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취업규칙의 변경에 사업 통념상 합리성이 있다 이유만으로 그 구효성 인정할 수 없다라는 내용이 있고 그 2번은 취업 규칙의 불리한 변경에 대해서 근로자가 가지는 집단적 동의권, 변경되는 취업 규칙의 내용이 갖는 타당성이나 합리성이 대체될 수 없다. 네. 1, 2번은 맞죠. 대법원 판례에 있는 내용인데 이게 아주 유명한 내용이에요. 두 개의 지문을 다 합쳐서 읽으면 하나의 판례가 됩니다. 네. 16번의 정답은 5번이 틀린 내용인데 그 3, 4번도 그 판례가 합쳐진 판례입니다. 그러니까 둘 다 같이 읽어드릴게요. 근로자를 가지는 집단적 동의권은 사용자의 일방적 취업 규칙의 변경 권한의 합계를 설정하고 입법 32조 3항의 취지에 맞게 근로기준법 4조에 정한 근로조건의 노사대 등 결정, 원칙 실현하는 데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고요. 근로자의 집단적 동의가 없다 하더라도 취업규칙 불리한 변경이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네. 5번이 틀린 이유는 그 권리남용에 대한 내용인데 신의사실 권리남용 원칙은 강행 규정이 관한 것이 아니고 당사자의 주장이 없더라도 그 위반의 직권을 판단할 수 있으므로 집단적 동의권 남용에서 해당되는지 법원의 직관이 판단할 수 있습니다. 17번 임금채권 보장법상 사업주로부터 징수하는 부담금에 관한 설명 옳지 않은 것입니다. 1번 그 17번의 정답은 2번이고 그 관련 자료는 30 몇 번으로 알고 있습니다. 32번인가로 알고 있습니다. 표시는 안 돼 있는데 한번 찾아주셨으면 될 것 같습니다. 네.
1번 지문은 근로기준법 근로자 퇴직급여 부장법에 따라서 퇴직을 미리 정산에 지급한 사업주에 대해서 부담금을 경감할 수 있다. 네, 2번 사업주 부담을 산정할 때에 연도의 보수정당 결정을 곤란할 경우 전년도의 보수청 기준 부담금을 결정한다. 라는 게 아니죠. 2번이 아니고요. 인근 채권 보장법 구조를 보시면 나와 있는데 보수 총회 결정 곤란한 경우에 고용재산 징수법에 따라서 노무 비율에 따라서 보수총회 결정합니다. 그러니까 노무 비율이죠. 노무. 노무를 제공해야 비율에 따라서 제공한다. 라는 내용입니다. 네, 18번 최저임금 법령상 최저임금의 위원회에 관한 설명 옳지 않은 것입니다. 1번 질문. 위원회 회의는 이 법이 따로 정할 경우 외에 재정위원 감원세 출석과 출석위원 감원세 산성을 의결한다. 2번 위원회 2명에 상임위원 2명, 상임위원은 근로자위원과 상호위원 한 명을 한다. 2번이 틀린 문제입니다. 18번은 2번이 틀린 이유는 이제 최저임금법 14조의 내용을 보시면 위원회에 2명 상임위원 두고 상임위원은 공익위원회 된다라는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용자의 위원이 각 한 명을 한다는 게 아니라 사명위원은 공익위원이 된다, 바뀐다. 이렇게 내용입니다. 19번 헌법 32조에 명시된 내용을 옳지 않은 것입니다. 미성년자의 근로를 고용임금 및 근로조건에 있어서 부당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2번 근로의 권리를 인간의 존엄성을 보장하도록 법률을 정한다. 19번 그리고 사용자의 적정 임금 보장을 노력해야 된다. 4번 전몰 분경을 법률 정한 바에 의하여 우선적으로 근로의 기회를 부여받는다. 5번 국가는 근로의 의무와 내용과 조건을 민주주의 원칙의 법률에 따라 법률을 정한다. 옳은 것이니까 1, 2, 3, 4는 다 틀렸습니다. 1번은 32조 4항에 여자 근로의 특별한 보호를 받으면 고용인들 근로조건이 있어도 부상은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라고 돼 있고 32조 5항에 여자의 근로를 특별 보호를 받는다. 에는 미성년자 규정이 있지 않습니다. 네, 규정이 없어요. 그리고 2번은 근로의 권리, 인간의 존엄성 보장을 법률 정한다라는 게 아니죠. 그 인간의 기준은 인간의 존엄성 보장을 법률로 32조 3항에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근로의 권리가 아니라 근로의 조건의 기준이죠. 네. 한 번은 사용자의 적정 임금을 보장에 노력해야 된다라는 내용인데 이게 모든 국민은 근로의 권리를 가진다라는 의미예요. 이거는 이제 보장의 권리가 아니죠. 그리고 6번, 4번은 전몰 군경이라는 거는 이제 유가족을 말하는 거고 법률의 정관법에서 우선적으로 근로의 기회를 부여를 받습니다. 그러니까 우선적으로 그러니까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해서 우선적으로 근로의 기회를 부여받는다. 그냥 근로의 기회를 부여받는 거고. 5번이 틀린 이유는 그러니까 옳은 것은 그러니까 전몰군경 유가족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전몰군경이 아니고 유가족인 거죠. 그러니까 전몰군경이 아니에요. 유가족이 기회를 받는 거예요. 그래서 5번이 틀린 이유는 옳죠. 그건 32조 2항에 있습니다. 관련 자료는 39번. 네, 참고 부탁드리겠고요. 그리고 20번. 헌법상 노동상권에 관한 설명 옳지 않은 것입니다. 1번 단체 협약에서 다른 노동조합의 단체 교섭을 사전에 배제하는 이른바 유일 교섭단 최, 제조항은 그러니까 단체 교섭 본질적으로 침해할 우려가 있다. 2번 근로자의 단결하지 않을 자유, 즉 소극적 단결권, 개인의 자기 결정의 이념에 따라 적극적 단결권과 동등하게 보장되어야 한다. 그리고 3번
노동상권의 사회권적 성격은 입법 조치를 통해서 근로자의 헌법적 권리를 보장하는 국가의 의무가 있다. 4번, 노동상권은 근로조건의 향상을 위한다는 생존권의 존재 목적에 비춰볼 때 상권 기운에 대해서, 상권 가운데 대해서 단축이 가장 중요, 가장 중요한 권리이다. 네, 4번. 4번 노동상권 근로 조건의 향상을 위해서 생존권 존재 목적에 비춰볼 때 노동상권 가운데 단체 배속이 중요하고 5번 법률이 정하는 중요 방위사업체 종사하는 근로자의 단체 행동권을 법률이 정한 바에 의해서 이를 제한하거나 인정하지 않을 수 있다. 정답이죠. 그러니까 20번의 정답은 2번. 옳지 않은 건데 2번이 틀린 이유는 그 근로자가 노동조합을 결성하지 아니할 자유나 노동자의 가입을 강제하지 아니할 자유 그리고 가입한 노동조합을 탈퇴의 자유 그리고 근로자가 가지고 있는 보장된 단결권에 대한데 포섭되는 권리로서가 아니고 헌법 10조의 행복 추구권에 파생된 일반적인 자유 제21조에서 나오는 결권, 단결권에 충돌되더라도 근로자에게 보장된 적극적 단결하지 아니할 자유보다 특별한 의미를 갖고 있다 볼 수 있고 노동조합의 조직 강제권도 이른바 자유권을 수정하는 의미의 생존권적, 사회적 성격을 함께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모든 것을 고려해서 적극적으로 단결권을 가져서 단정할 수 없다라는 내용입니다. 네, 20번은 관련 자료를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21번 산업안전보건법상 안전보건관리 규정에 설명 옳지 않은 것 입니다. 자료 26번에 있습니다. 1번 지문은 산업안전보건법 제27조에 관한 내용이에요. 안전규정 지켜야 한다. 네, 당연하죠. 예. 2번, 21번은 정답이 4번이 틀려 있는데, 원래는 2번이 더 중요합니다. 상시근로자 300명, 보험이 사업주 안전부 규정 작성된다. 이게 이제, 그, 각 종류에마다 이제 300명인 게 있고, 100명인 게 있어요. 잘 확인하셔야 될 것 같고요. 3번 질문은 사업주 안전보건 관리 규정을 작성할 때 산업안전보건위에 설치되어 있지 아니한 사업주의 경우에 대표자의 동의 받아야 된다라는 거는 사업주는 안전 규정을 작성하거나 변경할 때 안전보건법 26조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네. 그리고 21번 4번이 틀린 이유는 이제 취업규칙 안전관리 규정에 반할 수 없다. 이 경우 취업규칙 중 안전보건관리 규정에 반하는 부분에 관해서 안전규정을 정한 기준에 따른다라는 내용이 왜 틀리냐면 그 안전보건법 25조 2항 1항에 따라서 2항과 1항에 따라서 그 단체 협약 또는 취업 규칙에 반할 수 없다. 이 경우 없는데 이 경우는 안전보건관리 중 단체 협약 또는 취업 규칙에 반하는 부분에 관해서 그 단체 협약 또는 취업의 규칙을 정한 기준에 따른다. 라고 되어 있어요. 반할 수 없는 게 아니죠. 반할 수 있어요. 예, 기준을 정해서 반할 수 있다. 라는 내용입니다. 22번.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고용에 관한 법령에 대한 설명 옳지 않은 것입니다. 22번. 고용 허가에 따라 체결된 1번은 그래서 1번 지분 22번은 이제 고용 허가에 따라 체결된 근로계획의 효력 발생 시기는 외국인 근로자가 입국한 날로 한다. 2번 외국인 근로자 고용 허가를 최초로 받은 사용자는 노동관계 법령 인권 등에 관한 교육을 받아야 한다. 3번 법무부 장관은 송출 국가가 송부한 송출 대상 인력 기초로 외국인 구직자 명부를 작성하고 관리해야 한다. 4번 직업안전법에 따른 직업안전기관이 아닌 자는 외국인 근로자의 선발, 알선 그 밖에 채용에 개입해서는 안 된다. 네, 5번 외국인 근로자는 입국한 후 15일 이내에 외국인 취업급지 받아야 한다. 라는 내용입니다. 관련 자료는 38번에 있습니다. 네, 22번에
정답은 3번입니다. 외국인 고용 시행령 12조. 노동부 자는 송출국가가 송부한 송출 대상 인력 기초로 하고 외국인 구직자 명부 작성안에서 관리해야 된다. 23번. 남녀 고용 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상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에 관한 설명 옳지 않은 것입니다. 1번 질문,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허용하는 경우 단축 후 근로시간 주당 10시간 이상이어야 하고 30시간 넘어서는 안 된다. 그, 1번 지문부터 틀린 게 보이네요. 네. 23번에 1번 틀립니다. 그 자료는 25번에 있고요. 그, 15시간이죠. 10시간이 아니고 15시간. 예. 24번. 남녀 고용 평등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에 관한 설명 옳지 않은 것 같습니다. 이 관련 내용은 사업주는 근로자가 인공수정 등 난임치를 받기 위해서 휴가를 정하는 경우 연간 3일 이내에 휴가를 주어야 하며 이 경우 그 잠시만요. 지금 뭔가 소리가 나가지고 네 다시 24번 남녀 고용 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설명을 옳지 않은 것입니다. 잠시만요. 소리가 나서 잠시만요. USB 제가 해야 될 거를 했어요. 네. 네, 1번 질문. 사업주는 근로자가 인권수정 등 난임치를 받기 위해 휴가하는 경우에 연간 3일 이내에 휴가를 줘야 하며 이 경우 최초 1회 요금을 한다. 그 2번 사업주 55세 이상 근로자 은퇴 준비하기 위해 근로시간 단축 허용한 경우 그 근로자가 단축된 근로시간 외에 근로시간 명시적으로 청구하면 12시간 이내에 연장근로 시킬 수 있다. 네, 맞죠? 맞는 내용이에요. 1번도 맞고. 네, 3번 사업주 갈정 돌봄을 위한 근로시간 단축 허용한 경우 단축 후 근로시간 15시간 이상, 30시간 이상 넘어서 안 된다. 네, 아까 문제가 있었네요. 중복이. 네, 맞는 내용이에요. 15시간. 그리고 4번 사업주 사업자 남녀 공유 평등 이행에 촉진하기 위해서 그 사업장 소속 근로자 중 노사협의회 추진하는 사람을 명예고용평등 감독관 위촉해야 한다. 이게 무슨 말이죠? 이건 아니죠. 이거는 이제 고용노동, 남녀 고용평등 24조에 있는 내용인데, 고용노동부 장관은 사업장에 남녀 고용평등 이행 촉진하기 위해서 그 사업장 소속 근로자 중에 노사 추천하는 사람들, 감독관 위촉할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사업주가 동일 가치의 노동 기준을 정할 때에는 노사협의회의 근로자 대표로 위원을 들어야. 네. 이것도 맞는 내용이죠. 네, 이거가 되게 중요한데, 이게 이제 동일가치 노동 기준이라는 내용이 있어요. 네, 사업주가 동일가치 노동이 정할 때는 노사협의 근로를 대표해서 위원회 의견이 돼야 된다라는 내용인데, 이게 이제 말이 많고 탈도 많은 기준이죠. 이게 25조에 따라서 노사협의 근로자 대표의 위원회 의견을 드려야 합니다. 네, 이 정답 자료는 23번에 있고요. 정답은 4번이었습니다. 마지막 문제 25번입니다. 네, 산업안전보건법상 요구를 옳지 않는 것. 1번 지문은 산업재해란 노무를 제공하고 사람이 업무에 관계에 대해서 건설부 설비, 원재료, 가스 분진 등에 의해서 작업 또는 그 밖의 업무로 인해서 사망, 부상을 심한 걸리고 말한다. 맞죠? 2번 도급인은 물건의 제조 건설, 수리 또는 서비스 제공, 그 밖에 없는 도급하는 사업주를 말한다. 이 맞죠? 다만 공사 발주자를 제외한다. 맞는 얘기인 것 같아요. 3번 관계 수급이나 도급이 여러 단계에 걸쳐서 체계된 경우 단
각 단계별로 도급받은 사업주 전부를 말한다. 예, 맞습니다. 4번. 건설공사 발주란 건설공사를 도급하는 자로서 건설공사 시공을 주도하여 총괄 관리하는지 아니야. 저는 말한다. 다만 도급받은 건설공사를 다만 다시 도급하여 제외한다. 이게 무슨 뜻이죠? 네, 맞습니다. 아, 발주자를 얘기하는 것이고, 이거는 작업 환경 측정, 작업 환경 측정이란 그 사업 재해 예방하기 위해 잠재적 위험성을 발견하고 그 개선 대책을 수립하는 목적으로 조사 평가를 한다. 아, 이거는 제가 수업을 해야 되는 자료였는데 문제이 됐네요. 아, 정답은 5번입니다. 왜냐면 이게 이제 조사 평가하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현재 측정이란 작업 환경 실태 파악하기 위해서 해당 근로자 작업장에 대해서 사업주가 유해인자에 대한 측정 계획을 수립한 후에 그 채취를 수입하고 그거 후에 조사 평가를 해야 된다라는 의미예요. 안전하게 작업할 수 있는지 먼저 측정을 해야 된다라는 관련 자료를 27번에 있습니다. 관련 정답과 시험 해설은 그 자료에 넣어놨습니다.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그리고 8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8강을 전체를 다 할 건 아니고요. 제가 8강과 9강을 같이 내용을 같이 만들었어요. 원래 9강에 있는 내용을 따로 하려고 하다가 내용이 너무 많아서 이걸 따로 할 수 없겠더라고요. 겹치는 것도 굉장히 많아서 이거를 저는 같이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8강과 9강이 연결이 되는 거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잠시만요. 지금 잠깐만요. 스가 빠져가지고 다시 구강. 원래 구강에 만들었던 게 안전과 보건까지였어요. 예, 이게 8강에 저희가 지금 8강을 한 거고 9강까지 연장해서 간다. 그러니까 8강은 재해보상의 요건의 업무상 재해에 대한 내용이고 9강은 이제 안전과 보건에 대한 내용입니다. 네, 8강을 먼저 시작할게요. 8강은 그 업무상 재해의 의미를 먼저 말씀드릴 수 있는데 업무상 사고, 즉 업무상 재해는 업무상 사유에 의해서 근로자가 사상을 당할 경우에 업무와 관련성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업무를 하면 일을 하는 것을 말하고 노무를 제공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근로자가 사용자에 대해서 어렵더라도 위험하더라도 그 사업장에 대해서 의견을 표출해서 자기가 일하고자 해서 일을 하는 게 되는 것이고 사용자도 그 업무를 하기에 있어서 산재보험을 적용을 들어야 되죠. 사재보험이라 해서 이제 국민건강보험이라든지 그 연금, 그 산재, 고용보험 이렇게 들잖아요. 그것들 중에 지금 업무상 계획은 산재에 해당하는 것이죠. 그래서 근로자가 종사하는 데 한정하고 근로자가 사업주와 근로계약에 해서 사업주의 지배, 관리하에서 업무를 수행하고 그에 수반된 통상적인 활동하는 과정에서 업무의 기인안에 발생하는 재해를 의미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업무상 재해 사고 이게 참 어려운 얘기죠. 8강 1부는 여기까지 하고요. 8강 2부를 좀 이따 시작하겠습니다.